내수기업이라 여기가 위기라면 소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최악 상황이 터졌다는 이야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죠. 예,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롯데마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메일유업, 11번가, 예, 파리크라상, 다 대기업들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전례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희망퇴직 받는 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렇게 극단적인 위기가 왔을 때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극단적인 위기라고도 안 하는데 구조조정판이 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요, 대기업까지도 구조조정 칼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면 여러분, 중소기업 어떨까요? 중견기업 어떨까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할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어떨까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렵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사람 내보내고 내 혼자 일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11번가 같은 경우는요, 35세가 되면요, 희망퇴직에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요. 35세.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한 지 5년차, 6년차인데 희망퇴직 내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소비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까요? 게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성장의 늪이 길게 가면 어떤 대기업도 못 버틴다는 말씀,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만큼 말입니다. 저성장의 늪이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지니 지금 대기업도 못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게 구조조정에서 끝나야 되는데 구조조정에서 한 발 더 나갈까 두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수기업들이 망할까 봐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입니다. 계속 소비가 이렇게 줄으면요. 소비가 이렇게 줄면 내수기업 진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3고라고 하죠. 3고.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고물가는요, 사람들의 지갑을 꽁꽁 닫게 만듭니다. 그러니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기업도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대로면요, 줄도산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소비 침체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돈 쓰기가 무섭거든요. 워낙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점심 한 끼 먹는데 13,000원, 15,000원, 심지어 20,000원까지 낸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돈 쓰겠습니까? 오늘 점심 굶지 뭐, 집에 가서 저녁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직구로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엄청납니다.
지금 해외 직구가 중국 쪽에서는 장난이 아니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게 가격 압박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면서 가격 압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내수 기업에게는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물가가 다 올랐는데 왜 우리는 정부가 못 올리게 하느냐. 이거 관치 아니냐. 이거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망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제가 최악 상황 터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의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유통업계 사람들이나 혹은 대기업의 어떤 관계자들이나 이 소비와 내수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최악 상황이다. 이대로면 과연 얼마나 버틸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구조조정을 하겠습니까? 대기업인데. 기업의 신뢰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앞으로 더 큰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물가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이게 올해가 이게 시작이고 내년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내년이 더 어려우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실제입니다. 올해는 시작이고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월별 소매 판매 지수가 7월, 8월, 9월, 10월 심상치 않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3.2%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8월에는 기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저효과 없습니다. 8월에 마이너스 0.3이고요. 이게 7, 8 이러면 9월에 확실한 기저효과가 와야 되거든요. 안 왔습니다. 0.1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10월에 다시 마이너스 0.8로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안 쓰는 일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게 말입니다. 그나마 2020년 5.1%보다 낫다. 이게 약간의 위안인데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코로나19의 위기는 1분기에 왕창 떨어졌다가 2분기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침체나 저성장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2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2%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지금 계속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체가 시작됐다 하는 시점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잡으면 2022년 2분기고 7월부터고 좀 늦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022년 3분기 10월부터다. 지금 10월부터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4까지. 소매 판매가.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갈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12월에 연말 대목이라는 특수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기에는요.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1분기가 64였거든요. 2분기 73입니다. 3분기 77이에요. 4분기 전망은 83입니다. 좀 많이 올라갔죠.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기준선이 100인데 100보다 한참 아래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2분기에 66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 1분기에 64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더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지갑을 닫아도 말입니다.
자물쇠를 채워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물쇠 채워놓은 지갑을 다시 금고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을 아예 안 씁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침체의 신호가 오는 거고요. 그 침체의 신호가 더한 위기로 다가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외국 관광객이라도 좀 많이 와서 소비를 해줬으면 됐는데 뭐 중국이 단체 관광을 풀었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안 왔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129만 5천 명이 중국인들이 왔고요. 이게 전체 관광객 수로 보더라도요 360만 수준입니다. 360만 수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 되면 한 400만 수준은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400만 수준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들도 돈을 안 씁니다. 중국도 어렵고 뭐 다 어려우니까 일본 가서는 돈을 써요. 왜? 슈퍼 엔저 때문에 돈을 쓰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안 씁니다. 너무 비싸요. 게다가 광장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도요 외국인들에 대한 바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장시장 이러면 여러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거기에서 바가지가 나왔다는 건 이것은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벌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살려고 그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왜 이래? 물가가 이렇게 비싸면 나 돈 못 쓰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요. 지금 내수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성장률 전망도 지금 3분기에 0.6%였지만 4분기가 일반적으로 더 좋아져야 정상이거든요. 연말 대목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 돼서 더 이게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보다 더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지금이 위기도 아니라는데 구조조정을 단행할 정도면 여러분 진짜 위기가 오면 기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소비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결국 기업들은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으면 그게 부도고요. 그게 길어지면 그게 폐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대기업들까지 이 정도라는 것 지금이 극단적인 위기도 아닌데 IMF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도 아닌데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춤을 춘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성장의 늪으로 더 빠져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